좋습니다. 저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는 선수들이 가진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 보면은 루틴도 다들 다양하고 그 루틴도 어떻게 보면은 징크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부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떤 징크스를 가지고 있나 이제 스타 선수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골키퍼 선수들부터 볼 텐데 우리 잔루이지 부폰, 네, 부폰햄. 그렇죠. 부폰햄이 그렇죠.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대에 키스하기. 이건 좀 오. 약간 위생적으로 센 물을 먹는 게 아닌가? 예. 매일매일 골대에 키스를 하면은 조금 위생적으로 그렇긴 한데 일단 키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항상 골대를 손으로 두드린 다음에 키스를 한다고. 네. 뭐 이렇게 딥키스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키스를 한다고. 그래서 이는 행운을 빌기 위한 루틴으로 커리어 내내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부폰 커리어가 엄청 길죠. 예. 마지막에 그죠. 파르마까지도 가시고 40. 이제 그쵸. 그러니까. 부폰햄 언제까지 뛰는 거냐 그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폰햄이 그 긴 시간 동안 항상 골대의 맛을 봤다고 합니다. 진짜 네. 별팀 골대 와서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온 나라 곳곳 다니면서 한번 그러면서- 물어보고 싶네요. 제일 맛있었던 데는 그러면서 어딥니까? 별점 매기고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좀 맛이 그렇죠. 삼삼하네요. 그죠. 간이 좀 짜네요. 그죠.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좀 촉촉했다. 맛이 좀 묵네요. 예. 오늘은 더워서 조금 핫했다. 이 하면서. 소스 발라주세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 네. 부폰의 골대 투어. 자, 그 다음에 우리 골키퍼 하면 또 우리 카시아스를 카시아스. 네, 빼놓을 그렇죠. 수가 레알. 없겠죠. 우리 이케르. 이케르 카시아스 선수 양말 순서와 크로스바 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카시아스는 경기 전에 왼쪽 양말부터 신어야 한다는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시아스 선수가 왼발잡이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왼쪽 양말부터 신어야 한다고 하고 또 이제 경기 도중에 긴장이 될 때 골대 크로스바를 터치하는 루틴이 있었다고 전 이게 합니다. 엄청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경기 전후에 보통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기 도중에 제가 이걸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네. 근데 진짜로 경기 도중에 만약에 볼이 쩍이는데 네. 갑자기 혼자 가서 이러고 다시 와요. 아, 진짜 엄청 신기해요. 긴장될 때. 네,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심리적으로 엄청 그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많이 찾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사실 고참 선수가 긴장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도 전 이렇게 하면 진짜 도움이 되긴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행동을 하면서 좀 안정되는 그런 자세가 있대요. 그쵸. 그래서 이런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이러면 괜찮다는 거를 몸 안에 좀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취득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뭐 징크스라든지 루틴 가져가는 게 보통은 이제 그거죠. 이걸 했는데 어느 날 이걸 하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잘 됐어. 그렇죠. 약간 그러면 그게 징크스가 되는 경우가 행운의 많아요. 징표 같은 거죠.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의미부여이기도 하죠 억지로.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의미가 큰 것 같긴 해요. 네, 그쵸. 좀 이러면서 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맞아요. 그 예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 효과를 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운동 선수들 말고도 뭐 일반인 중에서도 많이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뭐 직장인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약간 학생들은 저는 그건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무조건 그 씻을 때 순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약간 이러한데 좀 약간 침울한 날 있었잖아요. 그때 네. 저는 무조건 양치질부터 했던 것 같아요. 밥 먹기 전에 아예. 아. 오히려 약간 밥 먹기 전에. 프레시하게 약간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면 약간 프레시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어쨌든 양치질을 하면은 일단 양치에 집중하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가지게 네. 되니까 네. 라고 의미 부여를 제가 하고 있어요. 아니 맞아요. 진짜 네. 저게 딱 정확한 것 같아요. 하면서 오늘 이런 거 하면서 조금 전환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네. 하고. 나는 슬플 때 양치를 한다. 좋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패턴 해보면 좋더라고요. 네. 전 체대를 나왔으니까 네. 체대 입시할 때 제자리 멀리뛰기를 제가 제발. 항상 제자리 멀리뛰기. 했는데 제자리 멀리뛰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잘 뛰는 애들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뛸 때 여자들보다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그 편의점 가시면은 그 크런키 초코바라고 있습니다. 뭔지 네. 알아요. 약간 네.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생겨가지고. 그거를 3개 먹고 뛰었는데 그날 이제 내 최고 기록을 뛴 거예요. 기록 경신. 그래서 항상 그 기록을 잴 때는 그거를 항상 3개 먹고 뛰었어요. 어. 네. 맞아요. 저도 체대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이런 거 실기 본 친구들 많거든요. 네. 항상 애들 있어. 뭐 이 양말 신고 하면 잘 뛰어진다. 그리고 그 바닥 닦는 것도 있고 이게 아니면 그 실기 테스트 보기 전날에 신발 빠는 애들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엄청 그 애들도 많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좀 체육 이런 관련된 분들이 자기만의 루틴이나 징크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몸하고 듣기로는.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런 그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분들이 뭐 남녀노소 다 제외하고 이제 어디 중요한 일 하러 갈 때 네. 아니면 뭐 소개팅 하러 갈 때 승부 팬티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예예 승부 팬티 하나쯤은 이거 있기 때문에. 진짜요? 예. 그런 그쵸. 거 하나씩 그래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어이구. 운동 선수들도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선수 있었는데 스펀지밥 막 팬티 입는 선수. 예, 맞아요. 무조건 그 팬티 바추아인가 맞아요, 그 선수가 맞아요. 네. 바추아이가 스펀지밥이었어요. 스폰지밥 팬티 예,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승부 팬티 하나쯤은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런 것도 징크스다, 루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리스 경기 전에 화장실 간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거 아닐까요? 보통? 아, 근데 네. 이제 얘는 이제 그거죠. 들어가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야 그쵸. 된다. 아예 들어가기 억지로 직전에. 억지로 간다고 억지로? 해요. 예, 네. 예, 예. 찾아봤는데 억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네. 마렵지 가서- 않더라도. 마렵지 않더라도 그냥 한 방울이라도 그냥 흘리고 온다고. 한 방울이라도. 네. 어. 그래서 네, 매 경기 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와야 된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부폰 선수가 네, 옛날에 그 예전에- 별명이 그쵸. 별명이 똥폰 아니겠습니까? 경기 중간에 중간에 이제 배변을 배변하러 위해서. 가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요리스는 어. 또 같은 골키퍼다 보니까 어. 자기의 우상을 좀 네. 보면서 우상을 보고. 저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루틴을 반면 넣은 게 교사로 아닌가. 삼았군요. 그렇죠. 역시 요리스. 이 정도 하니까 그쵸.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는 그쵸. 겁니다. 그렇죠. 월드컵 우승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골키퍼 3명을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필드 플레이어들을 한번 볼 텐데 네. 이제 우리 호날두 형님, 우리 형, 그렇죠. 날두 형님 굉장히 이런 징크스 많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호날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해요. 맞아요. 네. 송우 십자인가 이거를 긋고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오른발하고 닦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른발부터 디딘 후 크로스를 긋는 동작, 방금 네. 했던 동작하고 그리고 유니폼을 입는 순서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와. 이 몸 풀 때 특정한 동작도 와.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니폼 입는 순서 뭐 굉장히 궁금하네요. 왼쪽 스타킹부터 신을지 오른쪽 그렇죠. 스타킹부터 그것도 신을지. 있고 뭐 어디 발부터 바지 넣을지 뭐 팔에 넣을지 그런 게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이 사람은 사실 그 삶이 그냥 거의 루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은 축구 기계이기 때문에 그쵸. 예, 밥도 이제 정해진 시간에 딱딱 먹고 맞아요. 잠도 정해진 시간에 딱딱 자고 네. 그런 이제 거의 머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그럴 것 같은데 뭐 몸 풀 때 하는 동작. 몸 풀 때는 사실 이거 뭐 체대 입시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몸 푸는 거 항상 하나씩 다 똑같이 있죠. 합니다. 네. 네. 예, 예. 그런 것도 당연히 이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항상 정해진 곳에서 자르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죠. 맞죠. 손가락도 나만의 이제 디자이너의 나만의 그렇죠. 바버샵에 그렇죠. 나만의 작은 바버샵에서 그렇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메시, 강두영의 강한 라이벌이죠. 경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다고. 청결하네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경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 루틴이 있다는 게 알려졌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징크스라고 합니다. 약간 이거하고 비슷한 게 약간 앞에 골키퍼에서 나왔는데 네. 저번에 이제 제가 유튜브 보면서 봤는데 노이어가 그 골키퍼 장갑을 입잖아요. 네. 경기 전에 메시가 손 씻는 것처럼 그 물에 꾹꾹꾹 눌러요. 맞아요. 해서 완전 축축하게 젓고 들어가요. 아예. 축축하게 적고. 네. 오, 신기하다. 약간 오히려 약간 좀 손 쓰는 포지션이 오히려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고 약간 네. 메시가 사실 약간 조금 의미부여긴 한데 이게 약간 소심하잖아요 성격이. 약간 과도하게 뭘 의미부여를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메시가. 네. 근데 메시 이거 징크스는 아닌데 그 메시가 가끔 경기 전에 그 상대 선수 수비수들에게 오늘 네 다리 사이로 알 넣을 거라고 맞아요. 경고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보아탱 매치총 네. 당한 날 그날 이제 메시가 들어가기 전에 네 다리 사이로 오늘 알 3번 넣을 거다 하고 들어가서 보아탱이 그 경기 내내 벌벌 떨었다고. 아이고. 그러다가 매치총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 아무튼 그런 경기 전에 뭔가를 하는 것. 네, 그런 이제 메시가 그렇게 경고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징크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약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또 상대 선수도 그런 거를 의식해가지고 그죠, 위축될 그죠. 수 있으니까 그죠, 제가 그죠. 알간데 그죠, 너무 그죠. 무섭다 이러고. 네, 근데 메시는 진짜 거죠. 까거든. 그쵸. 네. 진짜 까거든. 깔려 까는 놈이니까. 네. 내 고인 막, 인생에서 그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니까. 누니에스가 경기 전에 너는 알 깔 거야 이런 네. 근데 한번 까봐. 그게 이렇게. 엄청난 그걸 수도 어. 있어요.
내가 쟤한테 까이면 진짜 내가 진짜 큰일 난다. 인생의 수치다. 아, 와, 오히려 자극제. 엄청난 오히려 자극제. 예, 오히려 자극제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두려워한다. 그렇죠. 아, 이건 진짜 인생의 수치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네이마르 생일 시즌에는 부상당하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네이마르는 매년 여동생 생일 이 3월 11일쯤에 부상을 근처네. 당하거나 징계로 결장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네이마르는 일부러 이 기간에 여동생의 생일을 위해서 경기를 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이 나왔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이게 진짜 징크스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 시기에 계속 부상을 당하는 게 이 시기에 사라지는 선수.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선수들은 모두 약간 루틴이라고 본다면 이 선수는 좀 징크스죠. 그렇죠. 네. 예. 이런 날짜가 되면 부상을 당한다. 그럼 네이마르도 이때 부상 안 당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부러 빠지는 거 아닐까요? 부상 핑계를 좀 대고. 그것도 이제 생일이니까.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아프다 하고 이제 예. 솔직히 왜냐면 아프다는데. 네이마르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진지하게. 그렇죠. 진짜 있죠. 아플 수도. 진짜 아픈데 내보내면 네.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죠. 네이마르는. 예. 그래서 네이마르의 징크스는 좀 3월 11일쯤만 되면 항상 부상을 당했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음식 징크스가 있는데요. 루카쿠는 경기 전에 리튬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네, 이건 또 리튬 뭐야? 커피 이게 뭘까요? 아무튼 약간 신기하다. 이게 찾아보면서 봤는데 네. 그 커피가 원두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막 가끔가다 뭐 보다 보면 무슨 성분 들어가 있는 커피, 뭐 프로틴 커피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네, 별별 그렇죠. 커피 많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그 리튬을 식용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오. 그걸 해서 넣는 건데, 식용 리튬. 네, 약간 원래는 약 같은 거래요. 그게 약간 그렇게 해서 약간 영양제 느낌인데 네. 그걸 안에 넣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찾아보니까. 그래서 루카쿠는 멘탈 강화를 위해서 경기 전에 리튬이 포함된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네, 하네요. 이게 그 약간 에너지 음료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피순환이 좀 빨리 되게 해주고 그 약간 카페인하고 신기하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흥분되게 네. 되고. 네, 근데 약간 좀 카페인은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짧게 가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천천히 가는 느낌이면 얘는 엄청 짧은 순간에 그걸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루카쿠가 첼시에 가서 이걸 너무 많이 마셨나? 인터뷰하기 전에도 마시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약간 머리가 부진이 지속되니까 예. 이제 커피를 먹어야겠다. 커피 계속 리튬을 먹으니까 마셔야겠다 하고 먹다가 부작용이 드러났나? 그래서 이때 그런 발언을 했군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카쿠 이 리튬 커피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루카쿠 다음으로 이 선수가 나와서 또 웃기긴 한데 발로텔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초콜릿이 없으면 경기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발로텔리는 경기 전에 항상 초콜릿을 먹어야 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한번 경기장에 초콜릿을 챙겨오지 못해서 경기를 망쳤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근데 초콜릿을 챙겨오지 못해서 망친 걸까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네. 이게 초콜릿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먹어야 아무 하는 초콜릿이 아니라 왜냐면 사실 축구 팀들이 운동 갈 때 보면 사실 초콜릿이랑 뭐 맞아요, 바나나하고 그런 걸 다 원래 챙겨가요. 근데 그죠. 자기가 꼭 먹어야 그 초콜릿이 있대요. 아예 정해져 있대요. 특정 브랜드의 네. 초콜릿이 있군요. 그죠. 그걸 먹어야만 이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버리니까 ABC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맞아요. 누가 허쉬를 가져왔어. 그쵸. 허쉬 때문에 경기 졌어. 이렇게 네, 되는 약간 거예요. 그런 거죠. 그죠. 그걸 이게 뭐야? 버리니까. 그죠.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자리 멀뛰기 하기 전에 그쵸. 네, 크런키 초코바를 먹었어야 됐거든요. 그쵸. 무조건 그거였어야 됐어요. 그러면 다른 걸 먹어서 만약에 다른 걸 먹으면 그 느낌이 안 나. 그래요? 네. 그 느낌이 안 나. 그 자극받았다는 느낌이 안 나죠. 아. 그 약간 그거 3개 먹었을 때 딱 포만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딱 3개 먹어야지 딱 게이지가 딱딱 예, 채워지는 딱 3개 그게 딱 있었어요. 하나씩 100%. 맞아요. 100%. 그래서 딱 그거를 먹었어야 되는데 다른 초콜릿으로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발로텔리는 근데 제 생각엔 이걸 먹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얘가 약간 이상해서 이때부터. 망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발로텔리. 요즘 초콜릿 단종됐나? 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죠. 에당 아자르입니다. 햄버거를 먹어야 네, 아자르는 경기 전날 패스트푸드 먹는 걸 좋아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특히 햄버거를 먹으면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믿었는데 이걸 너무 많이 먹어서 커리어를 망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레알에 가서 경기를 진짜 잘 뛰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햄버거를 많이 이제 먹은 하루에 거예요. 올려 여기. 난 예. 5배 잘 오시면 햄버거 5개 먹어야지. 그렇죠. 이래서 햄자르가 된 거죠. 그죠. 첼시에서는 아이고. 하나만 먹었는데 레알 왔으니까 더 잘해야겠다. 5배 잘하고 싶다. 5개 5개 먹는 거. 먹어야겠다. 먹고 이제 배불뚝 나오고 이제. 예. 아자르가 본인 딴에서 노력을 한 거구나. 예, 여러분들 너무- 아자르 욕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그쵸. 레알에서 레알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던 노력하려고 거죠. 했던 예, 나머지 이 과다한 욕심이 이 폐해를 음. 일으킨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마차
마차 관련된 게 좀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마차? 네. 네, 마차? 마테차라고도 아, 하더라고요. 마테차. 그러니까, 아, 마차. 전 마차를 타야 된다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원시인데. 그러니까 뭐 수아레즈도 그랬다고 하고 사실 그 특히 이제 그 남아메리카 선수들이나 약간 아프리카 선수들 그게 좀 많아요. 아, 그쪽이 약간 차 문화가 발달돼서 네. 그런가 보다. 그 항상 선수를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뭐 들고 다니잖아요. 메시도 그렇고. 예. 근데 그것도 그 약간 좀 당도라 해야 되나? 그 약간 좀 진한 정도를 정할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 따라서 또 선수를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평소에 진하게 먹는데 오늘 연하게 먹어야겠다 하고서 그때부터 하면 뭐 그것도 징크스 생기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마테차 마셔보니까 좀 괜찮더라고. 네. 그쵸. 또 마테차 맛있죠. 맛있죠. 예, 그런 거 먹으면서 또 차니까 약간 심신의 안정이라든지 그쵸. 그런 것도 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아마 차가 발달한 나라의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뭐 습관이 돼 있을 예, 거예요. 그렇게 아마. 먹는 문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 징크스 하면 또 바디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아, 우리 그쵸. 네, 우리 바디 형님 담배도 많이 피신다고 네. 하는데 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레드불 한 네. 3캔씩 먹고 들어간다고. 경기 전에 이제 레드불 막 엄청 먹고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네. 사실 엄청 신기해요. 왜냐면 보통 한 캔만 먹어도 경기 뛸 때 딱 느껴지고 엄청 박동수가 빨라지거든요. 그죠? 와, 3캔 먹으면 진짜 터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쵸. 또 운동선수니까 들어가는 양이 다르지 않나.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발 그리고 유니폼에 대한 징크스인데 네. 우리 킹 앙리가 경기 중에 신발끈을 꽉 묶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느슨하게 신발을 신어야 슛 감각이 더 좋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다고. 이게 엄청 신기해요. 왜냐면 요즘 사실 축구화가 일체형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 네. 슛 맞출 때 그 발 감각 때문인데 음. 사실 끈을 느슨하게 한다는 건 그만큼 공간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엄청 약간 특이한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신발을 꽉 묶어야 달리기도 더 빨라지고 맞아요. 사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네. 약간 그리고 좀 이렇게 꽉 안 묶으면 약간 헐떡거린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도 빠지는 있는데 느낌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 킹 앙리 형이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예, 앙리가 뭐. 그렇다네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뭐 무게다는데. 예. 사실 뭐 여기에 이제 앙리가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뭐 알리 시소코 뭐 이런 그렇죠. 선수. 이제 이런 애가 갑자기 약간 난 끈 약간 풀어야 좀 감각 좋던데 그럼 네. 이제 사람들이 에휴. 야 끈 묶어 이제 그러고 에휴, 너가 그러니까 축구를 못 하지. 그래서 못했구나. 예. 그렇게 납득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납득이 갈 텐데 뭐 앙리 형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저도 이제 신발을 좀 오. 느슨하게 묶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스티븐 제라드 형님이 같은 유니폼만 항상 입는다. 네. 요건데 뭐냐면 중요한 경기에서는 항상 같은 언더셔츠를 네.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으면 반드시 좋은 경기를 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이게 그래서- 승부 옷인가요? 그렇죠. 승부 언더 티셔츠. 그쵸. 승부 언더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것도 이제 찾아봤는데 그 제라다 가끔가 유니폼을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이너를 절대 안 줘요. 그렇군요. 왜냐면 보통 선수들이 이너를 물론 대부분 거의 다 안 주는데 할 때도 웬만하면 그 이너를 안 건드리려고 해요. 그 그죠.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죠. 이너에 대한 약간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걸 입어야만 그 경기가 잘 풀리고 아니면 어. 그날 중거리가 잘 맞고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음. 사실 저희 축구부 이제 형들 중에 한 명이 이런 형이 하나 있어요. 그 형도 네. 선출이신데 네. 옛날부터 무조건 흰색 그 이너를 입어야 되는데 음.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짧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한 사이즈 큰 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요. 오. 그 가위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한쪽만 손가락 끼고 해요. 아. 반대쪽 안 끼고. 그런 게 확실히 약간 선수 출신들은 뭔가 하나씩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누구였지? 그게 바디였나? 바디인가도 손에 이렇게 네 항상 맞아요. 감고 하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붕대 네, 예. 맞아요. 같은 거를 테이프 같은 거 감고 하고. 예. 뛰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것도 아마 그때 팔 다치고 그렇게 뛰었는데 그 경기를 워낙 잘해가지고 네. 그게 그렇게 계속 됐다. 네, 그냥- 그거 팔 낳고 난 이후에도 바로 네, 붕대를 계속 감고 붕대 한다. 감고 그러니까 한다. 벤제마도 그런 맞아요. 거 벤제마도 그런 있고. 케이스고. 벤제마도 네, 손가락 맞아요. 부상이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테이핑 가지고 약간 여기 팔이나 그런 데다 하나 하고서 약간 가족 이름 쓰거나 그런 선수들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뭐 요런 징크스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징크스는 많은 분들이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공감이 되실 것 같고 이 아자르의 햄버거 이슈는 진짜 재밌네요.
사실 이유가 근데 있었대요. 엄청 유명했던 게 사실 아자르가 원래 그러니까 첼시에서 잘할 때도 식단 관리 안 한다고 유명했어요. 원래도. 그쵸. 이 선수가 사실 그 축구를 잘해서 그렇지 약간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옛날에 이제 릴에서 마지막 경기도 술 먹고 뛰었다. 네, 술 먹었는데 헤트트릭했다. 그쵸. 그런 것도 유명하니까 사실 재능이 너무 뛰어났던 선수였기 네. 때문에 근데 이 햄버거 이슈는 근데 좀 재밌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징크스가 있는데 케인은 또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 케인, 오. 이제 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염을 깎지 않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 선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골 넣으면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 면도를 하는데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수염을 안 깎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복실복실하고. 네. 그렇구나.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케인이 수염이 덕실덕실하다 연속골을 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첫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면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오. 깔끔하면 이 선수 부진하구나. 아.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케인의 폼은 수염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징크스가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마리오 고메스라고 예전에 독일의 공격수가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이 선수는 화장실에 갈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소변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소변기만. 그냥 아예 그것만 쓴다는 네.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국가 연주 때는 국가를 따라 부르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것도 징크스 본인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국가가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징크스래요. 그걸 부르고 난 경기 때 말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죠. 어느 날 그거를 불렀는데 망한 거죠. 네. 근데 그걸 국가에서 이제 찾는 게 조금 웃길 뿐인데.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저도 그 디마리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디마리아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의무진들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나와요. 한 발로만. 근데 한 발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왼발을 디뎌야 되는데 거기서 발을 딱 바꿔서 오른발로 나와요. 네, 그것도 자기도 나올 때는 무조건 그 발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상황에서도 징크스를. 이거는 여기서 오른발로 안 나오면 다음 경기 말린다. 이제 그런 게 있어. 뭐 그런 거죠. 자기만의 루틴인 거죠. 나올 때는 무조건 그 발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좀 무서운데. 그런 징크스. 근데 이런 게 사실 선수들한테 아주 그렇죠. 작은 차이지만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또 프로 선수라는 것 자체가 그게 한 번 말리면 빠져나가기 엄청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징크스 얘기들을 해봤는데 두 분은 뭐 아까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기만의 징크스 좀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 축구하러 들어갈 때 예. 그러니까 발은 상관 안 하는데 그 페널티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 디딤발 한번 찍어요. 경기하기 전에 무조건. 그러니까 약간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기자라는 것도 있고 사실 페널티킥이 어떻게 보면 그 승부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약간 쉬운 거잖아요. 그냥 쉽게 경기하자 그런 걸로도 저는 유부하면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 날에 왜냐면 저희가 그 대회에서 떨어졌어가지고 약간 집착이 돼서 저도 그냥 형들 만약에 킥오프하기 전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있어도 그거 무조건 찍고 와서 전 그거 화이팅하고 가요. 동근님은 좀 평소에 저는 뭐 운동 같은 거는 별로 안 하니까 그런 건 없는데 시험 볼 때 징크스가 있는데 수정 테이프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하나 들고 와요. 그게 막 컴사 이런 거는 상관없는 시험에 무조건 하나 들고 와서 책상 있잖아요. 거기다 한 번 그걸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딱 긋고 시험을 봐요. 한 번 이렇게 딱 해서 살짝 남겨놓고 그다음에 예전에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봤을 때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좋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해요. 꺼내고 하고 딱 해요. 그렇군요. 그런 역시 자기만의 징크스라든지 루틴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부에서는 선수들의 징크스와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징크스와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면 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에게 이런 징크스가 있더라 뭐 이런 거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어스 풋볼 8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 어땠나요? 그래도 또 이제 간만에 약간 연달아서 녹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대로 또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주제가 약간 좀 경기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토론이나 아니면 조금 약간 좀 외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때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주제가 정말 축구 경기 내용도 재밌지만 축구 외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그리고 또 같이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네요.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치어스 풋볼 8화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